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발표의 주요 키워드는 5개로 성능 면에 있어서 초소형 드론을 3km 이상 탐지하였다는 것과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겐즈, 초고 해상도 알고리즘,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드론이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사회에 여러 순기능도 있지만 많은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작년에 영국 게트웨이 공항에서 드론이 출몰하는 바람에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국내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공항에서 드론 탐지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검토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DJIST에서 드론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을 이끌고 있고 저희는 레이더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2014년도에 북한 무인기로 인해서 국내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부터 드론 탐지 레이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능이지만 한 200m 정도 되는 탐지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2016년도에 개발을 하였고 이 기술이 계기가 되어서 2017년부터 과기정통부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3km 이상 탐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과제를 통해서 레이더와 인공지능, 영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이더와 인공지능을 융합하여서 레이더로 원거리에 있는 대상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탐지된 것이 드론인지 새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공지능과 레이더를 융합하는 쪽에 DJIST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많이 없어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김영욱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세대 인공지능인 겐지라는 것을 이용한 레이더 식별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지난달에 IAEA 시엔스 앤드 리모트 센싱 레터지에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겐지라는 것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영어 약자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적은 데이터로도 식별률이 높을 수 있다 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현재 저희가 만든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연동은 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연동이 된다면 수 킬로미터 이상의 드론을 탐지할 뿐만 아니라 식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서 2018년도에 1.2km 정도의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 연구 결과도 센서지라는 저희 분야의 저명한 저널에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단일 출력 즉 하나의 송신 출력을 이용한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으로는 3km 이상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어서 여러 개의 출력을 이용할 수 있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형태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2018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개발에 성공하였고 3km 이상 탐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핫한 레이더 기술인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종래에 우리가 공항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던 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레이더가 회전하는 기계식 레이더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는 물리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적으로 빔이 이렇게 조향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탐지 레이더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드론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입니다. 레이더 분야에서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초고 해상도 알고리즘이라는 연구를 1990년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부터 기존의 초고 해상도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 초고 해상도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관련 논문은 10편 정도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이 초고 해상도 알고리즘을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에 적용하여서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주도적으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긴 했지만 저희 기관에서 단독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김영욱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고 이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의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상위 설계는 하였지만 개별 부품별로 국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기업들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 기업의 이름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레이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는 수 킬로미터의 드론을 비행시키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드론은 사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원거리로 날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가받은 공역 외에는 테스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DJIST 근처에는 정부에서 허가한 공역이 있고 이 공역은 대구시 스마트 드론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역에 비어있을 때마다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약 100건이 넘는 야외 실험을 나갔고 그 실험을 통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역의 사진인데 직접 가보시면 아무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험 차량을 가지고 가서 실험 차량의 발전기로 레이더에 전기를 공급하고 레이더가 수직으로 이륙한 뒤에 3km 정도 왕복 비행을 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테스트 결과인데 실제 오른쪽이 팬텀 드론의 GPS 좌표를 받은 정확한 위치 값이고 왼쪽이 이때 저희가 레이더를 통해서 드론을 탐지한 결과 값입니다. 실제로는 이 드론은 3km를 왕복하는 데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12배속으로 편집해서 원거리 구간만 잘라서 보여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 3km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뛰어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그러다 보니 아직 완성도 측면에서 최적화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최적화를 하여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성능도 세계적인 레이더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용화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서 세계 유일한 수준으로 5km 이상의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도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제품화도 제작을 하는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탐지가 왜 어렵고 그리고 왜 이번 레이더 기술 개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잠시 실물을 보여드리면 이 앞에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연에 활용한 드론은 오른쪽의 하얀색 테스트를 이용한 드론은 저것입니다. 드론의 경우는 레이더에서 신호를 전파를 쏘더라도 반사돼서 돌아오는 신호의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전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 드론을 원거리까지 탐지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와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라다사 그리고 영국의 브라이트사가 많이 유명한 두 업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3km 이상 탐지하는 성능을 보유하였지만 라다사는 3km 이상 성능을 보유하였지만 영국의 브라이트사 경우는 데이터시트에 보면 2.4km라고 한계를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뛰어넘는 3km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인 레이더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티드론 관련돼서 매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얼마 전에 통신사에서도 했었고 카이스트에서도 발표한 게 있고 그런 것과 다른 게 뭔가요? 일단 성능 면에서 3km 이상 탐지했다는 점이 제일 저희 기술의 차별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천공항에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때도 지표 성능은 3km 이상이라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3km 이상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의 방산업체들과 얘기해봐도 이스라엘 레이더 외에는 사실은 이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수준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성능적인 면에서 좀 차별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지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것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드론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대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탐지된 것이 새냐? 드론이냐? 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레이더에 적용한다면 이것 탐지된 것이 구체적으로 새인지 드론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저희가 영상 시스템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레이더에서 탐지를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새인지 드론인지를 식별하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 시스템의 경우는 이렇게 3km 이상 식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접거리 1km나 2km 내에 들어왔을 때 드론에서 탐지한 위치 정보를 받아서 영상을 획득해서 이것이 드론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러한 레이더와 영상 시스템이 연동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라이터사도 이렇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의 라라사도 레이더와 영상 시스템을 통합해서 솔루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릴 텐데요. 일단 3km 정도에 있을 때 이게 새인지 드론인지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이게 구분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게 언제쯤 지금 당장이라도 상용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발표드릴 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 시스템에는 이게 새인지 드론인지 인식하는 기능이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 기술 개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동할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수초 이내에 식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별된 결과가 얼마만큼의 높은 정확률을 가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인데 사실 새도 한 종류가 아니고 드론도 한 종류가 아니고 수백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최적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식별 관련해서는 저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김용욱 교수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